자, 개념 정리 13번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수렴하는 수열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기억 한번 보겠습니다. 탄젠트 4분의 2n 플러스 1 파이의 극한값을 구하라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탄젠트 혹은 사인, 코사인을 포함한 식이 나오면요, 반드시 숫자들을 몇 개 나열해 보아야 합니다. 자, n에다가 우리가 2를 넣어 보니까 이것이 탄젠트 4분의 어때요? 3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n에다가 2를 넣어 보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젠트 4분의 5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자, n에다가 3을 집어넣어 보니까 이것은 탄젠트 4분의 7파이 이렇게 나와요. 겠습니다. 자, 근데 탄젠트 4분의 3파이가 얼마입니까? 요 마이너스 1이죠? 탄젠트 4분의 5파이 얼마예요? 바로 3, 4분면의 각이고요. 탄젠트 45도의 배수니까 결국 극한값은 삼각함수 값은 1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탄젠트 4분의 7파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그 한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진동이라고 하죠. 자, 진동은 발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니은인데 이렇게 누트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유리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무조건 수렴하는데요. 어떤 수렴값을 갖는지 우리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유리화를 해주면은요.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바로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지워지니까 이것은 무한대분의 상수 이래서 극한값이 0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계산하기 전에 수렴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루트 무한대 마이너스 루트 무한대 꼴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때 말이죠. 반드시 요 루트 안에 있는 숫자의 앞뒤 차수와 개수가 같을 때 개수가 같으면 무조건 수렴이에요. 수렴. 이렇게 하나의 형태로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앞뒤 차수와 개수가 같으면 무조건 수렴이다. 루트 무한대 마이너스 루트 무한대 꼴 이런 형태가 나오면 앞뒤 차수와 개수만 비교해 보면 되겠어요. 자, 루트 안에 최고 차수가 1차죠. 루트 안에 최고 차수가 1차입니다. 개수가 1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노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니은은 수렴하죠. 자, 이번엔 이제 디귿 노그 2의 n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로그 2의 n 플러스 2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요, 이 노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일단 기본적인 식을 완성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준식을 바로 이렇게 고쳐 쓸 수 있겠죠. 2에 바로 요 2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니? 됐습니까? 그래서 n 플러스 2의 제곱분의 n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로그 2에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전개를 할 수 있죠. n의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분의 n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분자분모의 차수가 같죠. 설령 노그가 있건 여기에 사인이 있건 코사인이 있건 절대치가 있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분자분모의 차수, 이 극한의 성질은 바로 이 변수에 해당하는 사항이니까는 이 변수의 관련을 갖다 여러분들이 극한값을 따지면 되는 거야. 따라서 이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노그 2의 분자분모의 차수가 같으니까 또 개수가 같으니까 1이야. 근데 노그 2의 1은 얼마입니까? 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도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 보기 중에서 수렴하는 것은 니은과 디귿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14번 대표적인 진입한정형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진입한정 문제는 그 해당 단원의 정확한 성질 그리고 계산법 특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고 계셔야지만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참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 거짓은 반예로서 반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진입한정 공부할 때는 반드시 많은 반예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기억하고 이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장을 탁 보고 금방 떠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일단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두 수열의 small a, bn에 대하여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수열 an 플러스 bn이 수렴하면 an 또는 bn은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이것은 뭐야? 거짓이죠. 대표적으로 거짓이다. 거짓이다. false다. 자, 그러면 거짓이면 반증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자, an이라고 하는 것을요.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요? n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bn이라고 하는 것을 마이너스 n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 an과 bn을 더하면 무엇이 됩니까? 0이 돼버리겠죠? 0으로 수렴하면 그런데 n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고 마이너스 n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an도 발산이고 bn도 발산이지 둘 중에 하나가 꼭 수렴한다는 보장은 없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an 곱하기 bn이 발산을 하면 수열 an 또는 bn이 발산한다. 자, 이것은 참이 되는데요. 참이라는 것은 이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반예가 존재하지 않아서 참이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문장이 좀 어렵습니다. an과 bn의 곱이 발산하는 케이스를 갖다 찾는다라는 거. 그러면 수열 an 또는 bn이 발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 우리가 대우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대우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대우를 살짝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대우를 써보면은요, 수열 an하고 an 그리고 또는을 부정하면 무엇이 됩니까? 수열 an과 bn이 모두 발산을 부정하면 뭐가 되겠어요? 수렴이죠. 수렴하면 바로 an 곱하기 bn도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an 곱하기 bn도 수렴한다. 자, 우리가 극한의 가장 근본적인 성질이었죠. 수렴 조건이 있을 때는 4칙 연산이 자유롭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an도 수렴하고 bn도 수렴하니까 an 곱하기 bn의 결과값도 수렴한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공리로서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될 사실이죠. 그래서 니은은 대우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참임을 밝히는 그런 과정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디귿인데요. bn분의 an이 발산을 하면 수열 an 또는 bn은 발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 이것도 대우를 취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대우를 살짝 취해보겠습니다. 자, 대우를 취했더니, 자, 수열 an하고 bn이 수렴하면, 자, 이 수렴하면 수열 bn분의 an도 수렴한다.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대우를 써놓고 보니까 거의 완벽한 문장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참이라고 하고 싶은데요. 이것은 또 거짓이에요. 아이,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an과 bn이 모두 수렴하면 4칙 연산이 자유롭다며요. 그렇죠. 4칙 연산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일 때, 요 나누기일 때는 한 가지만 조심해야 돼요. 무엇을? 바로 bn이라고 하는 것이 0이 아니라는 전제와 또 bn의 극한값이 0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반드시 대전제 요건으로 갖춰주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 속에서 bn이 0이 아니다, 또 bn의 극한값이 0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요 나눌 때 분모가 0 되냐 되지 않느냐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참은 니은만을 참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15번 문항 설명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수열 AN, BN이 있는데 다음 중 옳은 것의 개수는 이랬습니다. 자, AN보다 BN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열 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대소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동일한 n의 값을 넣었을 때 AN보다 BN이 크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동일한 항값에 대하여, 항번호에 대하여, 그죠? 동일한 항번호에 대해서 항값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확연히 구별되는 수열이 있는데 AN이 알파로 수렴하고요. BN이 베타로 수렴하면
그때의 극한값의 대소관계도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얘는 2%가 부족한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등호가 빠져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거짓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말이죠. 우리가 n분의 1보다 n분의 100이 분명히 크죠. 그죠? 그렇지만 각각의 극한값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n분의 1도 0이 되는 것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n분의 100도 0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극한값은 같아질 수 있지? 그쵸? 이렇게 항상 대소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야. 같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반예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억은 거짓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자, 이번에는 AN과 BN이, 자, AN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BN은 0으로 수렴하는 그러한 수열인데, 이 둘을 곱하게 되면은 무조건 0꼴이 된다. 자, 0을 극한값으로 갖게 된다. 자, 이것은 거짓이죠. 거짓입니다. 자, 이것도 왜 반예가 굉장히 많이 존재할 수 있어요. 자, 니은의 반예로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자, small an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n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bn이라고 하는 것을요. bn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는 n분의 1로 써봤어요. 그러면 2를 곱하면 1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극한값도 1이 되는 것이죠. 0이 아니라. 자, 이번에는요. 또는 이런 반예를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n이 n의 제곱이고요. bn이 n분의 1이면 둘이 곱하면 n이 되니까 이번에는 발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거짓이야. 반예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이번 디귿인데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an이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bn이 무한대로 발산하면 an-bn의 극한값은 반드시 0이 된다. 아, 이거는 아니죠.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은 예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자, n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쓸까요? an을 n이라고 쓸까요? 자, bn이라고 하는 것을 n-1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n-1. 자, n-n-1이다. 이렇게 하면 1이 되지 않습니까? 1의 극한값은 0이 아니라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f도 거짓, 디귿도 거짓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수열 AN, BN의 곱이 수렴하면 두 수열 AN, BN 중 적어도 하나는 수렴한다. 자, 위에서 풀어봤죠? 대우를 취해보면 AN과 BN이 모두 수렴을 하면 AN 곱하기 BN은 자, AN과 BN 모두 발산을 하면 AN과 BN이 발산한다. 아이고, 이거 문장이 좀 다르네, 위에 있는 거랑. 정확하게 읽어야 되겠어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어서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AN과 BN이 수렴한다고 해서 AN, BN 중 적어도 하나는 수렴한다. 이건 거짓이네요. 그죠? 거짓입니다. 자, 그러면 왜 리을이 거짓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시죠. 자, AN 곱하기 BN이 수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AN을 갖다가 또 BN을 갖다 다음과 같이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AN을 10, 10, 10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이라고 하고요. BN을 01, 01, 01 이렇게 진행하는 수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N과 BN을 곱하면은요. 무엇이 됩니까? 얘는 무조건 00, 00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AN만의 극한값을 따지면 진동이 되겠고요. BN만의 극한값을 따지면 역시 진동이 되죠. 그죠? AN과 BN이 곱했을 때 0이 되어서 수렴한다고 하면 그 수열 AN과 BN 중 적어도 하나는 수렴한다? 아니죠. 둘 다 발산하는 케이스가 분명히 존재하네요. 자, 여러분 근데 이 AN을 우리가 일반항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반항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이것은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1에 n-1승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어떨까요? 이 bn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번에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1에 n승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자, n에다 1 넣어보니까는 0 나오고요. 그 다음에 n에다 2 넣어보니까 1 나오고 자, 이렇게 요 두 식이 있어요. 이 두 식을 곱하게 되면 반드시 그 극한값은 0000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자, 뭐 또 이런 예를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사인, 사인, 뭐 10, 10 이렇게 나오면 되니까는 자, 절대치를 하나 살짝 붙여놓고 바로 2분의 n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2분의 n파이. 그러면 n에다 1 집어넣어 주면은 뭐가 되는가? 1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n에다 2 집어넣어 주면은 0 나오겠죠. 그죠? n에다 3 집어넣어 주면 1 나오겠고요. 그쵸? 이렇게 해서 절대치를 붙여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니면 뭐, 사인에서 홀수 번째, 뭐, 짝수 번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그죠? 자, 이번에는요, 우리, 개념 정리 16번 문항, 문제풀이를 좀 하겠습니다. 자,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랬습니다. 자, 수열 AN이 수렴하면 수열 N 플러스 1분의 NAN도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자, AN이 분명히 수렴한다라고 했어요. 확정을 그은 것이죠.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small AN을 우리가 알파라고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자, 준식을 이렇게 써도 될까요? 선생님이 N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an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주어진 식 요것의 극한값은 얼마입니까? 바로 n 플러스 1분의 n. 다시 말해서 분자분모의 차수와 개수가 같으니까 수렴하죠. 또 요것도 수렴하죠. 그러니까 각각의 수렴값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1 곱하기 알파, 즉 알파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서 수렴을 확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기억은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수열 bn이 수렴을 하면 수열 루트 bn도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 되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bn이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뭐가 되겠습니까? bn의 값을 우리가 베타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쵸? 수렴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4층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이것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루트 bn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루트 베타 이렇게 써버릴 수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구나. 자, 이번에는요, 또 우리가 수열 an 마이너스 bn이 0으로 수렴하면은 수열 bn분의 an은 1로 수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n-bn이 0으로 수렴한다라고 해서 bn분의 an이 1로 수렴한다? 이건 참일까 거짓일까?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볼 수 있겠네요. an이라고 하는 것을 2분의 1의 n승이라고 하고요. bn이라고 하는 것을 3분의 1의 n승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극한값이 00에서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런데 bn분의 즉 3분의 1분의 n에 2분의 1의 n승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2분의 3의 n승이 되겠네요. 우리가 무한등비 수열에서 배웠지만 공비가 1보다 크게 되면은 어때요? 발산하게 되겠죠? 이렇게 반예가 있겠고요. 그래서 수렴이 아니라 발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답은 3번에서 찾을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말이죠. 우리가 이런 것도 하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세 수열 AN, BN, CN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계속 진입 판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기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두 수열 AN하고 AN 곱하기 BN이 모두 수렴을 하면 수열 BN은 반드시 수렴을 한다. 자,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자, 이것은 일단 거짓이 되겠습니다. 자, 왜 거짓일까? 여러분들이 반예를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 small an이라고 하는 것을 n의 제곱분의 1로 놓아볼게요. 그리고 bn이라고 하는 것을 n으로 놓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n의 제곱분의 1 곱하기 자 이것을 n으로 놓아봤습니다. 그럼 얘는 뭐야? n분의 1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an도 0으로 수렴하고요. an 곱하기 bn도 0으로 수렴을 하는데 우리가 이 bn만 놓고 본다면 bn은 어떻게 된다? n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bn의 극한값은 무한대가 되겠죠. 극한값은 아니라 극한의 상태는 무한대가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an-2bn이 0이고 bn이 반드시 1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an의 극한값은 2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일단은 참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이 극한이 수렴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상수 취급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다 2를 팍 집어넣으면 an-2는 0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an은 2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복잡한 사실에 대해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치환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니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니은에서 an-2bn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복잡하니까 치환을 해볼게요. 어떻게? 우리가 PN으로 치환을 해보았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B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리해낼 수 있습니까? 바로 넘기고 계산하면 되니까 BN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의 AN 그 다음에 마이너스 PN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방금 전에 위에서 치환을 하면서 알아낼 수 있는 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PN이라고 하는 것의 극한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0이라고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됐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N도 1이고 그러면 AN 대신에 우리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BN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AN-PN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는 이번에는 AN이라고 하는 것은 PN 플러스 EBN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왔을 때 AN의 극한값을 따지는 방법은요. 여기다 집어넣어 주세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왔을 때 PN 그 다음에 플러스 EBN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PN의 극한값은 0이고요. BN의 극한값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2 이렇게 해서 2 따라서 AN의 극한값도 2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수렴 조건이 있을 때 사칙이 가능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칙 연산이 마음대로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니은을 이런 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이 극한값이 0이라고 했고요. 여기다 양변에 2배를 합시다. 그러면 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왔을 때 이 bn의 극한값은 역시 2라고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왔을 때 an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n 그 다음에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 들어왔을 때 2bn 자, 이 둘을 더해주세요.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왔을 때 an만 남고 이것의 극한값은 0이고 이것의 극한값은 2가 되니까 2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설명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니은이 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걸러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AN보다 BN이 그리고 BN보다 CN이 큰 상태에서 CN-AN의 극한값이 0이라고 한다면 BN은 반드시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자, 이것이 반드시 수렴을 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AN이라고 하는 것을 N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그 다음에 CN이라고 하는 것을 N 플러스 N분의 100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n 플러스 n분의 1이나 n 플러스 n분의 100이나 어때요? 우리가 대소관계를 확정 지을 수 있고 요 사이에 bn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n 플러스 뭐 n분의 2부터 출발해서 뭐 99까지 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k라고 쓸 수 있고 k의 값은 1보다는 크고요. 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뭐야? 100보다는 작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상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말이죠. 여기에서 이것의 극한값 cn-an은 이렇게 쓸 수 있죠. n 플러스 n분의 100 마이너스 n-n분의 1이니까 이거 지워지면서 0 되고 0 되니까 0 맞죠. 근데 우리가 bn의 극한값은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요거는 0이지만 얘가 무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렴이 틀리고 발산하는 케이스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귿은 거짓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기역과 니은 디귿의 참거짓을 따져봤더니 니은만 참이 되겠고요. 기역과 디귿은 거짓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18번 문항 들어가기로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두 수열 ANBN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랬습니다. 자, 수열 AN의 제곱이 수렴을 하면 수열 AN도 수렴을 한다. 자, 이것은 거짓이죠. 여러분, 이것은 거짓입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AN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이너스 1의 N승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AN이 마이너스 1의 N승으로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AN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의 n승의 전체의 제곱이니까 결국은 1과 같아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AN의 제곱이 수렴을 하더라도 AN이 발산, 즉 진동하는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거짓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자, 이번에는 AN, BN이 모두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한답니다. 수열 AN-BN은 꼭 0으로 수렴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얘가 N 플러스 1이라고 쓰고 얘를 N이라고 쓰면 이때는 1로 수렴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은 n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n 이렇게 쓰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겠네요. 각각은 모두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고요. 그죠? 그래서 니은은 어쨌든 거짓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기억도 거짓이고 니은도 거짓이니까 디귿은 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각항이 모두 0이 아닌 두 수열 AN, BN이 각각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는데 AN-BN은 반드시 2로 수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AN분의 BN의 극한값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말이죠. 역시 이것은 이제 치환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먼저 AN, BN이 모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AN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무한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BN이라고 하는 것도 양의 무한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AN-BN이라고 하는 것을 PN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PN이라고 하는 것은 2로 수렴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BN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BN은 AN-PN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렇다면은 주어진 식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mall an분의 BN 대신에 AN-PN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PN 이렇게 써야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고쳐 쓸 수 있을까? 어떻게? 1-AN분의 PN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러면 AN은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PN은 2로 수렴하니까 무한대분의 상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0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여기에선 1이 남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극한값은 1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입한정 기본형 문제들을 갖다 쭉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념학습 문제에 좀 더 난이도가 높은 진입한정 문제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풀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한등비 수열 응용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무한급수에 대해서 좀 배우기로 하겠습니다.